나한테 좋은 팁이네. 이거는 시가 너무 좋은데. 네. 옵셋 때문에 그래요. 아, 프로님이 옵셋이요? 네, 이게 옵셋이 미세하게 조금 있는 스타일이고 네. 그 지포지드라는 클럽이 좀 더 적고 반대로 헤드의 요 앞에 리딩 엣지가 샤프트보다 점점 뒤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옵셋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옵셋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손이 지나가고 헤드가 나중에 따라 들어와서 맞잖아요. 네. 좌우의 편차, 그러니까, 분포도 분석으로 제가 가는데 네. 분포도가 밀집이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약간 우측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갑자기 왼쪽으로 막 이동을 한다거나 해줍니다. 프로님 보시면 엄청 좋죠. 파란 색깔 불 떠 있고 네. 이 파란 색깔이 옵티멀한 표입니다. 네네. 화살표가 지금 프로님이 치신 데이터고요. 네. 네. 프로님 화살표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네. 아주 좋게 잘 치고 있다라고 이제 어. 이 기계가 안내를 해주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에 맞습니다. 들어가는 클럽을 이제 계속 시타를 해보면서 맞습니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쳐보실까요? 스쿠피나든지 많이 눌러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일부러 일부러. 네. 일부러 원하시는 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방금 이제 아마추어 샷이라고 생각으로 치셨어요. 보면은 어택 자체를 올려 치신 거 약간 쓸어쳤다라고 아, 표현해드리도록 네네네. 나옵니다. 요걸로 인해서 발생한 거는 런치 각도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지금 캐리가 좀 많이 나갔어요. 왜냐면 런치가 많이 떴기 때문에 떨어지는 공간 자체가. 네. 근데 아시겠지만 아이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뒤의 편차지. 그렇죠. 네, 좌우의 편차는 연습량으로 조절이 되지만 네. 앞뒤 편차는 샤프트가 잘못 매칭이 되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계속 어긋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요 파란 색깔 안에 들어가는 목표로 잡으시려면 다시 또 이제 정상적으로 친다면 저 안에 쭉 들어올 거고요. 네네. 그 목표를 가지고 맞춰드리는 게 피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클럽 스피드가 우선이 그쵸. 되시는 거고, 그래서 스매시 팩터라든지 볼 스피드 정도로 하는데 네. 여기 스핀 로프트라고 해서 그게 제일 맞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공 맞을 때 실제 로프트 있죠. 빨간 색깔. 네네. 예, 요거랑 어택이 들어가는 요 파란 색깔 네. 사이에 요 각도를 스핀을 만드는 로프트예요. 네. 스쿠핑이 일어난 다음에 요 빨간색이 많이 위로 벌어져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스쿠핑 했어요. 근데 다행히 쓰러치셔가지고 네. 그 각도는 유지를 하셨어요. 어. 만약 어택도 떨어지면서 스쿱이 일어났으면 네. 저 스매시 팩터라는 요 1.38이라는 숫자가 한 1.2 막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네네. 다행히 쓰러치시면서 요 정상적인 범위 안엔 들어왔는데 네. 쓰러치지 않고 요 어택을 맞추셨다면은 이게 많이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공 거리도 엄청 줄었을 거고요. 네네. 예, 반대로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로프트를 일부러 이렇게 벌려서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벌려서 예, 완전히 이런 예, 느낌으로. 눌러치지 말고 반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택을 올려치시고 올라가면서 손이 마지막에 이렇게 제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은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현저하게 낮죠. 네. 그럼 스핀량이랑 얘랑 매칭이 됩니다. 엄청 떨어진 그렇구나. 거고. 그럼 볼 스피드가 갑자기 떨어졌죠. 네. 네, 맞는 부위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쵸.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제가 적당한 아까 1.3, 1.4 요 사이에 대한 스매시 팩터도 맞춰드리고 네. 요 파란색 안에 넣는 목표로 저 피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기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피디님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아마추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로님은 워낙 잘 치시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반대로 근데 너무 신기하다. 눌러치면은 또 저기 어택도 많이 들어가고 저 숫자도 지금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런이 엄청 발생하겠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런 해석을 하면서 적정한 샤프트라든지 뭐 그 무게에 맞아야지 컨트롤도 다 되니까 네네. 그 무게 설정도 해드리는 게 피팅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네. 다시 쳐볼게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오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S2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스피드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올려야
그렇죠. 중량은 맞지만 네. 중량은 이제 120g대 후반대랑 130g대까지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강도가. 강도 때문에 강도가 너무 약해지면 킥이 밑에서 발생해서 네. 저기 좌우의 편차가 프로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막 쳐줄 때가 있어요. 타이밍 자체가 네네. 맞추기 힘들어서. 그래서 그 강도를 올리면은 그 스피드에 쳐주는 감이 되게 일정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S200이 아니고 지금 그럼. 지금 X100이라든지 오히려 6.5가 본 스펙이고요. 네. 다운 스펙이 6.0. 네. 근데 요거는 한 단계 다운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조금 측정대로 네. 올리면 네.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지나요? 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프로님이시니까 요 런치 데이터라든지 나머지 데이터는 거의 좋으실 거고요. 네.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좌우의 편차, 분포도 분석으로 제가 가는데 네. 분포도가 밀집이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약간 우측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갑자기 왼쪽으로 막 이동을 한다거나 네, 본인한테 안 맞으면 궁금하다. 앞뒤에 편차가 많이 길어진다거나 네.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는 아까 제가 이제 스쿠핑 그쵸. 이제 좀 핸드오버.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네. 했었던 샷들이고. 지우면은 아마 이렇게 분포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샷을 지우고 나머지 이제 지금 몸풀기의 클럽이었고 네. 이제 피팅이 들어가는 클럽으로 색깔 바꿔가면서 한번 피팅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 신기하다 이거. 가지고 올게요. 신기하다. 제일 약한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S300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 메모도 바꿀 거고요. 그리고 메모요. 네, 여기 색깔을 다 바꿔드리고 네네. 분포도 보기 쉽게. 아이언도 그렇게 바꿔요? 저희 피팅 할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이렇게 안 되고요. 판매는 없죠. 네, 판매는 이렇게 그죠? 안 되고요. 네. 처음 봤어요. 저희가 네까지 다 잘려 있는 구조라서 거의 드라이버처럼. 무게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판매용이랑 한 5번만 쳐보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네, 쳐보시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은데. 네. 데이터는 당연히 좋게 나왔고요. 네. 보시면 조금 큰 차이가 중량이 우리가 올라갔죠. 네. 거의 없습니다. 차이는 네, 한 몇 개 더 쳐볼까요? 네 몇 개 더 쳐보겠습니다. 평소에 구질이 어떻게 되세요? 조금 페이드 네. 치려고 해요. 네. 볼위치 변경되면은 스트레이트로 바뀔 것 같은 약간의 미세한 우측 스트레이트 샷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 네. 페이스를 여시면은 미세한 페이드 샷이 나오고 있긴 하고요. 네. 똑같이 동일하게 가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럼 우측으로 이제 스트레이트 샷으로 약간 미세하게 보내는 건데 네. 일부러 약간 그쪽 바라보고 치시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볼 위치가 반개가 이동이 왼쪽으로 되면은 스트레이트 샷으로 날아갈 걸로 보입니다. 왼쪽으로. 네. 하나만 쳐보고 네. 네. 정답이 이거. 아니요. 이제 프로님의 스타일이 약간 우측으로 돌리게끔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보다 볼 위치 반개 왼쪽 두면은 네. 스트레이트로 날아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치십니까? 그렇게. 그냥 테스트로 한번. 왜 그래? 굳이 주는 건데, 이거는? 네,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네, 이렇게 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님의 구질은 네. 볼 위치 변경이 반개로 내가 한 2, 3m 우측으로 떨어뜨릴 건가 스트레이트로 갈 건가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정교하시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방금은 페이스 앵글도 한 1 정도 열렸고 네. 클럽 패스도 1 정도 열렸어요. 스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몸 기점으로 돌잖아요. 네.
약간 먼저 맞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지만 볼이 왼쪽으로 이동되는 순간에 한 번 더 갖고 맞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스퀘어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나한테 좋은 팁인데 이거는. 네, 이거는 컨텐츠가 너무 좋은데. 네, 네. 옵셋 때문에 그래요. 아, 네, 프로님이 옵셋이요? 네, 이게 옵셋이 미세하게 조금 있는 스타일이고 네. 그 지포지드라는 클럽이 좀 더 적고 5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저처럼 뭐 똑바로 친 거 같은 느낌의 공 네. 가운데 두고 쳤을 때 하면 맞아요. 이런 옵셋에서도 영향이 맞아요. 커요. 본인이 가지고 오신 클럽과 여기 저희 센터에 있는 클럽을 쳤을 때 네. 구질이 처음부터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클럽을 확인해 보면 그리고 왔다가 그러면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옵셋에 대해서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엄청 많으시죠. 그러면 그 옵셋이 정확하게는 어떤 네, 모양, 혹시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내려서 봤을 때 이 네. 샤프트 라인과 네. 페이스의 요 전면부 리딩 엣지 라인이 네. 일자로 뻗어 있으면 옵셋이 없다라는 아, 식으로 네. 표현을 하고요. 네네. 반대로 헤드의 요 앞에 리딩 엣지가 샤프트보다 점점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네네. 옵셋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옵셋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손이 지나가고 헤드가 나중에 따라 들어와서 맞잖아요. 네네. 조금 더 왼쪽으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 초보자분들 그쵸. 드라이버 약간 닫혀있는 그거랑 같은 맞습니다. 원리인 거죠? 맞아요. 네, 스윙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구조로 치는 게 아니고 네. 축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네. 이 도는 이 위치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헤드를 뒤로 당겨주면은 우측으로 터질 거를 방지해서 왼쪽으로 좀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옵셋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팅 하실 때 슬라이스 많이 치시는 분들은 옵셋을 좀 조금 있는 걸로, 예, 추천하시면 예를 들어서 돼요. 저희 뭐 모델 중에서 잭시오 X라는 모델이라든지 잭시오 네네. 모델을 드리면 옵셋이 좀 있는 편이고요. 네. 지포지드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 많이 없는 편이고요. 어. 예, 반대로 세븐하고 5 같은 경우는 중상급자나 중급자 모델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되는 옵셋을 가지고 있긴 네네.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 뭐 둘 중에 하나네요. 볼을 평상시보다 반 개 정도 왼쪽에 두거나 예. 아니면은 옵셋이 조금 있어도 있는 되는 걸 예. 썼을 때가 그렇죠. 근데 아마 어. 어드레스 상에서 프로님이 어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뿌리치 변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5라는 헤드를 드리면 반대로 옵셋이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반대로 어. 지금처럼 날아갈 수도 있는 게 같은 가능할 느낌으로 것이죠. 쳐도 맞습니다. 그렇구나. 잠깐만. 처음 알았어. 단순하게 옵셋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헤드가 좀 닫혀 있다? 아닙니다. 헤드가 뒤에 있다. 그게 제 생각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한 구력이 짧으신 분들이 대부분 슬라이스를 좀 아이언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많이 치니까 결국은 지금 기다렸다가 어, 맞게끔. 어떻게 보면은 뒤에 헤드가 약간 있는 게 맞을 타이밍에 조금 더 늦게 따라와서 클럽이 다치는 현상을 맞습니다. 스퀘어하게 더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옵셋 있는 거 드리면 구질이 또 왼쪽으로 바뀝니다.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피팅을 점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제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네. 아 이거 스윙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지 이걸 좀 피팅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여성분들도 저희한테 피팅을 받으러 많이 오세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냐면 본인이 L을 써야 되는지 A를 써야 되는지 10.5도를 써야 되는지 11.5도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일관성이 없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의 스펙을 써야 되는지 클럽 스피드로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일관적이지 않더라도 탄도에 대한 거는 낮다 높다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매칭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 가지를 바꾸게 되면 20, 30m 늘어나는 거는 아마추어 분들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프로님들보다. 네, 프로님들은 구질의 변경은 일관적이기 때문에 쉽지만 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 변경되는 건 또 쉽진 않아요. 아마추어들은 드라마틱하게 변하겠죠. 네, 엄청 변하겠죠. 렉 있는 데가 좀 더 휘어져 있는 듯한 느낌? 오른쪽 게? 잭시오 게? 휘어져 있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느낌? 이게 이제 옵셋이거든요. 여기는 거의 일직선으로 떨어지는데 여기는 약간 굴곡이 생겨 있는. 그러면서 이제 헤드가 샤프트보다 약간 뒤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옵셋.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드라이버 얘기할 때도 네. 약간 닫혀 있다라고 설명을 잠깐 들어봤잖아요. 그것도 옵셋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요,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원리는 비슷합니다. 헤드가 닫혀 있다라는 거는 고객분들이 보통 아마추어 분들 공을 잘 못 띄우세요.
공 맞을 때 로프트가 다시 스퀘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탄도도 조금 더 많이 띄울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닫혀 있는 헤드를 쳤을 때 심리적으로 공이 우측으로 안 간다라는 생각도 드세요.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약간 닫혀 있는 드로우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네. 드로우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S300. S300, 네. S300 지금 다 치셨고 네. 두 가지에 대한 분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분포도를 보시면 어. 예, 우측에 있던 게 조금씩 왼쪽으로 오게 되죠. 네네. 예. 또 다른 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내가 여태까지 잘못 치고 있었나? 클럽을. 바꿔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애초에 처음에 했던 스펙보다도 네. 약한 걸 쓰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어. 편하게 치시려고 하는데 좌우의 편차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드렸죠. 네. 클럽은 X100 투어 네. 이슈입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투어 이슈 모델하고 일반 모델의 차이점을 되게 궁금해하세요. 맞아요. 네, 되게 이제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이 한 번 더 재요. 원래 기계가 재면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1, 2g씩. 네네. 사람이 재면은 네. 0.3g, 0.5g 내에서 편차를 다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것만 따로 빼놓는 거예요. 세트 구성으로. 아, 투어 이슈가. 네, 그 다음에 라벨 투어 이슈를 박아서 편차를 줄인 게 투어 이슈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드린 모델은 EX 투어 이슈고요. 네. 그 안에는 코르크가 도너츠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샤프트 안에. 네, 그 0.2g, 0.3g도 더 맞추겠다라는 아. 의지를 가지고 만든 샤프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보통 막 엄청 다른 샤프트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성향은 완전 똑같은 샤프트이고요. 얼마나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냐를 보시는 게 투어 이슈고 선수분들은 보통 투어 이슈를 그쵸. 지급받게 되죠. 네.